네, 반갑습니다. 너츠앤볼츠 1번 강의를 맡은 차세대 영리더 허유진입니다. 네, 신영이 의원님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네, 저희가 너츠앤볼츠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나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저도 처음 만났던 때가 있는데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이 왔어요. 몸이 안 좋으시던 어머니께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더블엑스를 이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시고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검토해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어머니께서 제품을 드셨을 때는 제품이 좋구나 호감이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제품을 팔아야 하는 일 아닐까? 이거 세일즈 아니야? 그럼 엄마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시간에 우리 이성도님께서 강의해 주신 아메이 사업의 본질 비전 가치를 학습해 보니까 이 아메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평생 쓰는 생필품을 그냥 마트 바꿔 쓰는 일이죠. 그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아메이 마트를 잘 쓰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에요. 거기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생 죽을 때까지 아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소득이 했잖아요. 그런 인쇄소득을 갖는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아메이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아메이 사업은 제가 임시 수입, 노동 수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환경을 자산 수입, 인쇄 수입 구간으로 옮길 수 있는 사다리가 되었었거든요. 수단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꿈꾸면서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지금 아메이 사업을 했다가 지금 파운드 스플릿 형체하고 이제 아메이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떠냐면 인지적인 수입으로만 그칠 건지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자산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사업가 구간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게 사업가 영역인데 사업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삼성, 구글 같은 기업을 구축하는 건데 평범한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기존의 시스템을 사는 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는 거죠.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같은 사업을 하는데 수억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수십억 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없는 저에게는 못하는 일이었고요. 세 번째, 내가 능력도 자본도 없다면 성공에 입증된 시스템을 활용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메이 사업은 사업가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 비즈니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아까도 배우셨어요. 아메이 사업의 성공 시스템이 있다고 배우셨어요. 그게 바로 탱커화 10가지죠. 그 탱커화를 내가 이 10가지를 하면 성장하겠구나, 내가 목표한 데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믿고 행동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잘할까? 잘하고 싶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계속 지속되는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너츠앤볼츠를 학습하고 그 12가지를 믿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메이 사업의 성공 룰은요,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성공 시스템을 통한 자산 구축 방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먼저는요, 꿈과 욕구를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꿈과 욕구를 정하시고요. 아메이 사업에는 성공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월드와이드 드림리더스 코리아라는 그룹이 있어요. 김인도 이름을 된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안에 장인 수더님 이하의 시너스트 그룹이 있고요. 우리는 정혜경 변성관리자님 이하의 액션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각자의 또 팀이 있으실 거고요. 무엇을 하냐면 10가지 텐과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너츠앤볼츠 12가지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용자 클럽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 클럽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너츠앤볼츠란 무엇일까? 이 그림이에요. 너츠와 볼츠죠. 그 너츠앤볼츠는 나사가 잘 결합되는 모양이고요. 기본, 요점, 핵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크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꼭 알고 지속적으로 익혀야 할 12가지 주류로 된 시스템의 핵심 내용이고요. 너츠앤볼츠를 학습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요, 내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츠앤볼츠가 뭐냐? 이 12가지 방법이에요. 사업 시작하기 첫 번째부터 12번째 자신과 자기 이미지까지 요게 너츠앤볼츠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드릴 거는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5번째까지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아메이는 제가 아까 사업과 영역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겠죠. 수십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템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종업원들도 필요할 거고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이 필요한데 아메이 사업은요. 마음가짐, 내 자세, 초기에 준비할 내용들만 필요합니다. 먼저는 꿈을 가시화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더 나은 삶을 원하는지를 why 아메이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아주 유치해 보이는 것까지 우리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한번 이 나이에 유치하게 꿈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치해 보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또 누군가 이 사업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 아메이 사업의 크기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 나오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하냐면요. 아메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제품을 써봐야 되겠죠. 회사를 알아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 정말 정확한지,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성공자를 배출하는 시스템인지 그 시스템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정확한 지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초기에 충분히 공부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누구와 관계 맺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 아메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비즈니스라 했죠.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냐면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무슨 결단이냐면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매달 한 500만 원의 자산소득을 원해.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의 성공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진행하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메이 사업의 모든 사업의 성패는 사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시간을 일을 하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일을 하고 8시간은 수면과 식사, 휴식을 하는데 쓴다고 해요. 그 나머지 8시간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시간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나눠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시간 관리를 먼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 비즈니스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 혹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중요한 영역에 두고 아미 비즈니스 하신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성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거는요. 변화와 대가예요. 이 사업 초기 모습으로 저도 스폰서님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초기 모습으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성공자의 모습을 변화한다면 되겠죠. 성공은 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에메랄드를 원한다면 에메랄드의 모습, 자세와 이미지를 변화하시면 되고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원한다면 다이아몬드의 자세와 이미지를 갖추시며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시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고정관념이나 나쁜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준비하는 일은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아메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오너십을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님과 시스템과의 상담대로 진행하게 되는 순복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로부터 3개월간 집중을 해보신다면 빠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는 걸 하셨잖아요. 이성윤님께서. 그래서 미팅 참석에 대한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스케줄표를 보시면서 미팅에 대해서 스폰서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참석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안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안을 준비해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추시고요. 그리고 책과 오디오 그리고 내 명함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사업 보조 자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일은 내 꿈을 작성해서 가시화하는 거. 이 스폰서님과 아마 이 다음번에도 나올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꿈을 작성해서 가시화하시고요. 그리고 제품 애용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나갈지 브랜드 체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고 만남과 초대의 방법을 학습하고 연습하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첫 번째 홈미팅을 준비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을 준비해 보시고요. 텐코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초기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9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긴가민가 하다가 알아보고 조용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니 암에 들어봤나?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아직 확신도 없는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묻지 마시고 스폰서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암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사업하지 않고요. 시스템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는 사업 설명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시고 큰 사업에 비전이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후원에 대한 약속이 잡히고 미팅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미팅에 오셔가지고 내가 먼저 채워 나가신 다음에 후원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후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미팅장에 함께 모시고 오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삶을 후원하시고요. 사업가다운 용모와 목장을 갖추시고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 부부의 후원을 중심으로 하시면 사업 초기에 유의할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꿈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보겠어 라고 사업을 결단하시고 시작하실 때 꿈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꿈이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네, 문지르면 지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에게 3가지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리더님들께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생겼어요. 문질러서 지니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비시겠습니까? 3가지 소원. 예. 그게 돈과 시간부터 자유로울 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스폰서님이 이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찰떡 비유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꿈 가꾸실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꿈을 끄는 게 아니라 꿈을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나는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멋진 꿈들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꿈도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크고 멋진 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계시면 나의 꿈이 간절해지고요. 꿈이 또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리친 리더님이라고 아메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뭐라 했냐면 이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자신의 꿈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상상하고 꿈꾸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장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은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대요. 처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욕구와 꿈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꿈에 시안을 설정하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3번째는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시고 4번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믿음, 마케팅 플랜, 제품,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래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코어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럴 때는 다시 첫 단계의 꿈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업이든 진행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몇 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마음이 우동동 무너지죠. 사업 잘 되나? 그거 돈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내 꿈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내가 안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이 시스템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꿈은 어떻게 꾸냐면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꾸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는 거죠. 아까
크로아티아 얘기하실 때 저도 되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성훈 대표님이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게 상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성훈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시고요. 주기적으로 이 쓰는 것을 반복해 보시면요, 다른 꿈들이 조금 지워졌다가 다시 쓰여지는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꿈들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구체적이고 간절한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학습 과정이고요. 그리고 꿈은 커야 된다고 해요. 큰 꿈은 사업적으로 훨씬 강하고 많은 행동을 하게 해주겠죠. 내 꿈이 월 1,000만 원이야 하시는 분과 내 꿈은 월 10만 원이야 하시는 분의 행동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번 꿔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꿈을 설정을 했어요. 가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알아는 것도 꿈이 되겠죠. 강력한 꿈이 될 겁니다. 그 꿈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거절 그리고 비난, 모르는 사람들의 그죠? 거절, 비난, 무관심한 표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고난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가만 비교해 보세요. 부도, 부채 그런 것과는 다르죠. 예. 그런데 내 꿈이 만약에 작고 간절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시각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고난과 좌절에 푹 빠져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요. 근데 내 꿈이 크고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있다면 그것쯤이야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꿈은 또 가시화해야 된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면 큰 힘이 발휘된다고 하니까 한번 꿈을 가시화하시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그림에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죠. 조준하고 있죠. 그래서 골, 목표라고 하는데 목표는 꿈을 실현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양궁 경기의 관역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거가 되겠죠. 그냥 경기가 아니고 놀이, 무의미한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도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관역이 없는 양궁 경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내 꿈의 달성 시한을 정한 건데요. 꿈의 실현 시 필요한 게 우리가 돈이죠. 예, 꿈은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P는 수입과 필요합니다. 네, S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입과 핀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목표란 언제까지 무슨 핀을 성취하겠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사건과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2024년 9월 1일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렇게 되면 목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행동 지향성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확실히 정하고 있는 거죠. 파운더스 에메랄드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3조가 있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성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관계없이 나는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지만 내 그룹이 3레그가 있고 3레그 이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대로 한다면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적시성입니다. 허용된 시간이 합리적이고 너무 길지 않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원칙도 있습니다. 시스템대로 해야 되고요. 상담대로 해야 되고요.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를 갖고 계신다면 못 이룰 목표가 없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히 탱코어를 실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체인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꿀 수가 있죠. 떨어지면 바꾸시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홈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쪼개날 목표를 세워보시는 거죠. 사업의 툴을 구축하시면서 미팅 참석 등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3개월 이내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핀 성취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란 3% 새 그룹을 후원하고 있는 9%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용자를 확보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내가 아메이 사업의 애용자가 되고 먼저 아메이 제품의 애용자가 되고 그 애용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아메이 사업을 결단했음을 알리시면
예, 이 애용자 확보에 또 도움이 돼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 내 마트를 애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결단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럴 때 사람들 이제 내가 조금 자신이 없어 하면요. 본인의 의견을 막 제시해요. 그거 안 된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결단했다. 난 누가 뭐래도 아메 사업 할 거다. 이렇게 자신감 보이잖아요. 그러면 호응을 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응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홈미팅 오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내가 홈미팅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스폰서님의 도움받아서 오너십으로 하루 빨리 시작하시면 내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홈이 우리 사업의 사무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홈을 툴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 10회 이상의 사업 설명과 ON 초대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 성취 목표를 설정하시는데요. 아메이 사업은 절대평가예요. 1000만점 네트워크를 만들면 SP가 되는 절대평가죠. 그 해에 1000만점 만드는 SP가 10,00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메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느리게 가도 탄탄하게 다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방향이 중요하긴 한데 내 행동의 작은 것을 위로나 합리에 쏟아 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가 기업이 초인류 기업입니다. 초인류 기업에서 만드는 초인류 제품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고 애용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걸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판단이 되어 있죠. 네, 초일류 기업이고 초일 제품이라고.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시너스트 그룹, 명품 그룹에 우리가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성장하고 계신 액션팀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와 온라인에 대해서 이미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속도가 우리 그룹의 속도고 내 파트너의 속도는 내 속도에 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간절하고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는 스폰서가 되자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목표는요. 내가 번아웃 되지 않을 목표. 내가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폴짝 뛰어야 손에 닿을 수 있는 목표가 진정한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고요.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시는데 장기부터 세우시고 중기, 단기 이렇게 역순으로 세워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단기 목표는 한 SB 정도 되시겠죠. 그리고 중기는 에메랄드 정도, 그리고 장기는 다이아몬드 정도라고 세워보시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SP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시면 3개월 내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6개월 이내에 브론즈 빌더, 그리고 1년 이내에 SP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누군가는 좀 더 빨리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게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각자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시는데 이 탱커와 너젠버즈를 잘 따라가신다면 더 빨리 성취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마트 바꿔쓰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바꿔쓰고 3명과 함께 바꿔쓰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3개월 이내에 성취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복제하시면서 그 브론즈 빌더 6개월 이내 성취하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SP와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거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A65 지중해 크루즈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가 인생에서 꼭 한번 경험해 봐야 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 크루즈도 이렇게 세워보시면 되겠죠. 현재 내가 있는 핀이 무엇인지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리고 2024년도 회계연도에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하신다면 요 지중해 크루즈를 같이 가시는 거죠. 다이아몬드 된다는 거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YA65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때 얘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그때는 제품 가짓수가 더 적었습니다. 더 오해하는 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해내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냐 내가 YA65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 지중해 크루즈도 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세분화하면 계획이 되고요. 월간 계획, 주간 계획, 하루 계획, 시간대별로 이렇게 세분화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대로 실천하시면 축적의 법칙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시간 도둑을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시간 도둑을 경계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요. 자, 이게 목표가 정해졌다면 눈 가리기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뛰시는 거예요. 말은 실제로 되게 무서움을 타는 동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마한테 눈 가리기를 착용시켜가지고 앞 뒤에 시야를 차단해가지고 앞만 보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스템대로 같이 목표를 향해서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행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 제품, 아메이 사업을 알려줄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메이 사업은 황유 사업이라거든요.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많이 사업 설명을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커진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명단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자본금이 필요 없는 무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유일한 자본이 바로 명단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명단은 목표와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명단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포기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무자본 무위험 사업이지만 자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에 쉽게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10명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내게 명단이 30명밖에 없어요. 그럼 10명에게 알렸던 그 결과가 만약에 다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게 한 100명의 명단이 있어요. 그럼 아직 90명의 명단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어떻게 명단을 세워보시냐면 꿈과 욕구가 주변에 있으신 분들, 추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쇼핑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 인쇄 수입에 관심 있는 분들,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 남을 돕는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내 선입견과 이단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바쁘니까 못해. 이 사람은 아기를 키우니까 바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기회를 뺏는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내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동시에 이 아메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 보시고요. 주저하지 말고 다 작성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 밑에 손을 갖다 대보라고 그분께. 숨을 쉬고 있으면 다 적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죠. 기회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나는 아메이 사업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예도 들었었어요. 예전에 5만 원권을 한 장씩 줘요. 1,000명에게 줘요. 그럼 5천만 원을 나한테 또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에게 500만 원을 그래서 100명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해당되는 명수만큼 5만 원을 줄게. 그렇게 한다면 뭐 쓰실 분 계실까요? 사돈의 8촌, 그죠? 이웃 사촌까지 다 적으시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큰 가치를 보시고 명단을 작성해 보시고요. 명단은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휴대폰에 있다. 내 졸업 앨범이 뭐 여러 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의 노트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분류해 보시는 거죠.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이렇게 분류하셔가지고 그대로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명단별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든지 관계, 나의 관계, 그리고 성별, 직업, 나이, 거주지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꿈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F1렘 뒤에 나올 건데 그걸 통해서 그분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래서 최소 50명에서 100명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호원님과 함께 상담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시는 거죠. 신뢰도가 높은 사람, 열심히 사시는 분, 성실하신 분, 긍정적이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셔가지고 그분부터 후원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로 1시간 이내는 근거리래요. 그래서 근거리부터 후원하시는 게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작성 후에는 다시 스폰서님과 상담 후에 다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한번 적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작성하셔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의 명단, 우리가 이제 상향 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명 무서운 인간형이에요. 내가 좀 다가가기엔 어려우신 분, 뭐 사업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조금 나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께 사업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군가 찾아오면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20대, 30대 이제 사업 참여도 활발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명단도 한번 적어보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단을 적었다면 이제 만남과 초대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진정한 행동의 찐 행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대할 때는 진실되고 당당한 자세로 초대하시는데 아메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면 알수록 이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에 조금 처음에는 초점을 두셔가지고 진행해 나가셔야 되고요. 이 만나가 초대는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초대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짧게 때, 시간, 장소만 전하시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메이 사업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전환하려고 했는데 왜 밝히면 안 되냐? 나는 아메이 사업을 바로 얘기하고 싶다. 이제 그럴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메이 사업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업이 있다. 근데 정말 멋진 비전이 있는 사업인데 너와 함께 이걸 검토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 아메이 사업이 밝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죠? 저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 한 명한테 알렸더니 쫙 전달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달해서 여보세요 하고 이제 누구야 하고 불렀더니 니 아메이 사업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다.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부정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거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어떤 건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잡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나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다단계로 알고 있어요. 피라미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모르고 있다면 그분 주변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내 명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먼저 상대를 인정한 다음에 나의 와이아메이를 임팩트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네. 그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다단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검토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 네, 제가 미리 하고 있네요.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한번 너도 함께 알아보고 함께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좀 만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검토해보고 나한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가 들어보니까 어떤지 나한테 좀 알려줘.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약속이 잘 잡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해봐라 하자가 아니라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이제 초대하시는 거죠. 전화로 초대할 때는 2, 3분 이내로 임팩트 있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잡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F 알림이 뭐냐면요. F 가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해서 가족 안부를 물어요. 이런 경우는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났던 분한테는 잘 묻지 않죠. 그냥 누구야? 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시간 어때? 물어보고 그냥 약속 잡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하시는 분께는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안부를 한번 여쭤보시는 게 도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족의 안부를 묻으시고 자녀가 있던 자녀의 이름도 특징도 기억하시면서 통화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유대감이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안부 묻기.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근황을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긍정은 상대방의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보시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과외 수비 이렇게 반타작이 났을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코로나 여파로 나는 과외 수비 3분의 1이 훅 날라갔다. 근데 니는 성실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를. 근데 니도 잘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 이야기를 싹 이렇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미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주제인 취미나 스포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관심사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 수입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너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건 목적은 우리가 만날 약속을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 시간, 장소만 잡으시면 돼요. 예, 어떻게 잡냐면요. 내가 주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건데요. 2개의 날짜를 주세요. 2개의 날짜를. 그래서 상대가 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과 수요일 중 어느 날이 괜찮아?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 수요일과 금요일 중 어느 날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제시하시고 수요일이 괜찮아. 보통은 뒷날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날을 내가 원하는 날을 뒷날을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수요일이 괜찮아 하면 그러면 저녁 7시쯤 우리 집에서 보는 거 어때? 장소를 내가 정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 제일 나아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TV도 끌 수가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상대의 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3의 장소에서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하나 정해주시는 거죠, 장소를. 그럼 저녁 7시쯤 우리 집에서 보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 제시했고 장소도 나왔죠. 시간도 나왔습니다. 때, 시간, 장소. 그런데 월요일과 수요일 두 날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날 약속이 있는데. 그럼 금요일은 어때?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스케줄 확인하고 다시 연락 줄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내가 일하는 여성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한가하거나 매달리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약속 시간이 정해졌어요. 수요일 저녁 7시 우리 집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 저녁 9시에 또 약속이 있어, 이 일로.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밖에 시간 낼 수 없어. 네가 꼭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다른 일에서 자주 약속을 어겼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회 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 이렇게 가지를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도움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홈미팅 초대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이신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는데 나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네가 1시간 반 정도 여유 시간을 갖고 꼭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참석하도록 권유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계속 나오죠.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그분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화가 길어지면 사업 설명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때 시간 장소만 잡고 빨리 끊으시면 됩니다. 그거 다 난 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봐. 너는 현명하니까 이렇게 상대를 올려주시면 그렇게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거 다 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전화 들어온다. 난 그때 만나자 하고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상대방이 약속을 미안하다. 수요일날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미안해해요. 그 인성이 좋으시면 미안하게 하시겠죠. 그럴 때가 타이밍입니다. 다시 그때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놓쳐가지고 창원 후원이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창원을 가고 있는데 취소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약속을 다시 잡으시면 만남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일찍 마쳤죠. 자, 6번째는 사업 설명인데요. 진짜 액션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계속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명강사십니다. 시간까지 당겨 주셨거든요.